자, 이번 주 우리 지문 진도 다 끝납니다. 일단은 오늘 최소 4지문 정도는 빼드릴 건데 빼기 전에 일단은 지금 너네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선배들부터 고교학점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8학년도 지금 고2 애들 대학 입학 전형이 확정돼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2학년 애들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테니까 일단은 제가 근데 누누이 정규 때부터 얘기했던 거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확실한 건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성적? 또. 자, 보기를 줄게. 정시든 수시든 논술이든 뭐든 다 그냥 공통 분모, 무조건 중요한 거. 첫째, 학생부의 기본적인 틀. 둘째, 성적. 셋째, 수능 성적. 넷째, 너그 머리.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럼 니네 머리요? 그럼 우리 안 망했는데? 제가 그럼 큰일 났는데 우리? 머리는 좋아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 근데 물론 지금부터 하면 충분히 돼요. 머리 좋아지는데 그렇게 애매하겠다니까. 뭐 범죄자 같잖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따세요. 자, 그러니까 머리 좋아지는 거 시간 좀 걸려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려요. 머리 좋아지는 건요, 단순해. 많이 읽고 많이 풀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학생부 기본 틀입니다. 여러분들이 메가톤급으로 교육제도 많이 바뀌는 건데, 근데 너네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체감은 안 될 거야. 이제 완전 핵 메가톤급은 너네보다 지금 좀 더 어린 애들, 지금 한 중학교 2학년 애들 때부터는 진짜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정시로 못 가요. 정시의 매력이 뭐예요? 성적을 조졌으니까, 학생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수능으로 만회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필 이제 수능에, 그러니까 즉 정시에 학생부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당연히 성적이 안 좋아서 정시를 쓴 건데 정시에서 학생부 성적 반영하면 그럼 대참사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정시에서 학생부는 어떻게 반영하겠습니까?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쓰레기처럼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게? 정시에선 출결이요. 무단지각 한 번? 뭐 그건 귀여울 수 있어. 무단지각 1회는 괜찮아요. 그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무단지각이 7회야.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거는 학교를 안 가겠다는. 그리고 가끔 무단 결과 찍혀있는 새끼도 있어, 남자 중에. 근데 그거 진짜 무단 결과 찍혀있으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웬만하면 무단 결과 안 주거든? 그거 선생님이랑 싸웠다는 거거든? 선생님이 띠꺼우니까 무단 결과 찍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들이 진짜 안 좋게 봐. 무단 찍혀있으면. 무단 결석은 두말할 것도 가치도 없어요.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무단 결석은. 그냥 학교 선생님이랑 싸우든 말든 뭐가 됐든 그냥 나는 내 쌍마이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정시 애들 중에 이런 애도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 안 받겠다는 겁니다. 쌤 그러면 아예 자퇴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방법이었는데 그럼 이제 학생부를 보잖아.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 학생부를 니네가 만들어 갖고 가야 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자퇴하면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다녀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왜 요즘 왜 쳐도? 저거 자퇴 안 됐어요. 그래? 근데 자퇴도 전략이야. 자퇴도 전략이야. 근데 진짜 애석한데 너넨 전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만회할 만큼 내가 진짜 우수한 성적을 올 1등급 싹 다 맞을 자신 있다? 그러면 커버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 학폭 쓰면 점수 막 몇십 점 깎거든? 근데 몇십 점을 깎았는데 연대를 붙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적이 높으면 가능하겠지. 성적이 높으면 그거 감수해라 이거야. 근데 대부분의 고3 애들이 그걸 감수할 만큼 압도적인 실력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학교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3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논술까지 껴줄게. 4개로 니네는 대학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4개에 다 학생부 들어가는 거예요. 싹 다. 근데 이제 그 학생부가 어떻게 반영되냐의 차이인 건데, 정시는 심지어 어떤 학교도 있냐면 정시 59, 학생부 41인 학교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 학교도 이제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 정시로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학생부가 9이니까 정시로 가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만 안 써 있으면 돼. 얘는 싹바가지가 없습니다.
얘는 지 것만 해요. 얘는 그냥 뽑지 마세요. 당연히 이렇게 대놓고 안 써요. 그렇게 은은하게 메시지 줍니다. 교수님들한테. 근데 그런 말이 써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 써 있어야 돼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멘토 하면 좋은데 4등급인데 멘토 할 리는 없잖아. 그래서 멘티를 해가지고 친구가 막 열심히 도와줘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싹바가지 없이 하면 선생님들 안 좋게 써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만 살면 돼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정시로 가면 돼. 근데 나는 좀 글도 좀 잘 쓰고 나 좀 머리가 비상하다. 느그 머리라고 지금 말하신 분들 중에 난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똑똑했던 것 같다. 좀 기민하고 글도 좀 잘 쓰고 하면 이제 논술로 가시면 될 텐데 근데 논술에도 학생부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출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깽판 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논술은. 알겠죠? 논술은 진짜 손에 꼽습니다. 가는 애들. 쌤 저 수리 논술로 가면 되죠. 그런 애들 보통 수능 1등급이더라고요. 제가 수리 논술로 간 선배들은 다 대부분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논술로 쇼 붙이지 말고 하려면 정시랑 학생부 요 2개 건드시면 되고요. 자, 학생부 교과는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니네 진짜 개빡셀 텐데 3학년 지금 고3 선배들은 3학년 거 다 절대평가거든. 진로 선택이라서. 니네는 상대평가도 다 같이 병기되잖아.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등급 나오는 거 싹 다 보겠대. 싹 다. 싹 다. 그럼 개빡세겠죠? 그래서 중앙대 추산으로 1.2래요. 학생부 교과로 가려면 중앙대 기준 1.21에서 1.23? 그러니까 연고대 이상 가려면 1.1 나와요. 행복해? 재밌네요. 재밌죠. 원래 세상이 이렇게 좀 재밌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인서울 쉬울 줄 알았어? 전교 40등 안에 들어야 돼. 사용고 서성.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성균관대 이상이 목표예요. 그럼 전교 7등 안에 드시면 돼요. 7에서 9등 안에. 전교 7에서 9등 안에 들면 성균관대 정도 가고요. 전교 한 그래도 8, 90등 안에 들면 이제 우리가 소위 아는 이제 제발 여기까지만은 하는 학교들 가는 거예요. 시립대는 전교 15등에서 20등 사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겁니다. 부산대요? 부산대는 네가 과를 뭐 쓰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래도 그것도 50에서 80위 안에 들어야 돼요. 선생님 홍대 미술 몇 정도 떠야 돼요? 홍대 미술이면 미친놈아 우리나라 미술에서 탑3인데 그냥 그거는 미대는 조금 예외죠. 실기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탐국어, 사회탐구 과목 계열은 좀 잘하셔야 됩니다. 2등급인데 83등이래요. 2등급인데 83등이라고? 그 뭐? 숫자가 너무 뭐 어쩌라고? 많은 거 아니에요? 1등급이 4%. 너 내신 등급 얘기하는 거야? 아니 2등급이 11%까지야. 근데 니네 뭐 300명 정도면 곱하기 0.11 하면 되잖아. 근데 잠깐만 80인데 2등급 나왔다고? 83위에 근데 학교 전체로 하는 게 아니잖아. 전국으로 하는 거잖아. 그거. 저희 학교에 몰릴 때 뭐 그렇지 뭐. 무슨 과목? 수학. 백석고 수학은 그래도 나름 좀 프라이드 가지셔도 돼요. 거기 잘하는 애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죠. 20몇 등 들어야 지금 2등급 든다는 거잖아. 맞아요. 전교 20등 안에 드셔야 돼요. 서울대 가려면 전교 1등도 못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교 5등 안에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트 학교 가고 싶다. 그리고 방금 부산대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리면 요즘 지방거점 국립대학 줄여서 직어국이라고 하죠. 직어국이 너 근데 왜? 부산대 왜? 부산 사람이에요? 가족이 부산에서 그래서 부산대를 가는 게 목표야? 근데 이거 좋은 게 부산대를 가면요. 아니면 전북대, 경북대, 특히 경북 부산대가 직어국 중엔 탑이에요. 근데 저기 가시면 특히 거기 부산 쪽으로 지금 해양수산부도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정부 부처나 공기업 있잖아. 그거 할당제 있어요. 그래서 직업으로 일부러 가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가야겠다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부산은 갈 수 있겠죠. 부산대는 좀 힘들어요. 근데 부산대가 옛날에는 서영고 비볐거든. 근데 지금은 비비진 못하고요. 아마 과마다 다르겠지만 국숭세단보다 밑에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왜? 경북대는 뭐가 좋아요? 경북대는 졸라 좋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경북대, 부산대 나오면 거기 과에 쫙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한테 부산 사람한테 니 뭐 대학 어디 나왔노 이러면 그냥 저 부산대인데요 이러면 오 그냥 하버드처럼 봐요 사람을. 근데 진짜 그래. 거기 어르신들은 부산대 하면 되게 높은 학교란 그리고 되게 높은 학교였어. 그래서 동아대 부산대가 아웃풋이 되게 세. 거기 막 국회의원들도 막 질비하고요. 부산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부산대입니다. 되게 좋은 학교예요. 인프라도 좋고요. 근데 이제 인서울 열풍 때문에 부산 애들도 부산대 안 가기 시작해갖고 조금 떨어진 것 뿐이지. 탑과는 여전히 인서울 저희 건동홍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를 잘 보시고 가시면 되고 직어국도 요즘 절에서 노리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관에 간단하게 해서 1등급 때 나와야 갈 수 있어요. 대신 최저 아예 없습니다. 보통. 등급만 잘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대망의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겠지만 한 번 망쳤고 놓쳤다고 해서 그냥 끝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면 되고요. 일단 지금 뭘 하니 많이는 의미는 없고 일단 지금 7월까지는요. 닥치고 그냥 하라는 거 열심히만 하세요. 일단 그것만 써 있으면 돼요. 물론 열심히 했는데 4등급 나왔다? 뭐 어쩔 수 없지. 나 좋게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안 나오면 사선책으로 저는 성장형입니다 라는 걸 어필하면 되니까. 그리고 진로 못 구했다고 못 정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자율전공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하나씩 디벨롭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7월까지는 아까 지원이가 얘기한 대로 성적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행평가 뭐 가져오라 했는데 쌤 까먹었어요 막 이런다든가 이래서 1점 날라가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것만 안 하면 충분히 2학기 때 뭐 회생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뭐 그럼 막간 이용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수업 보면은 좀 등급 안 나와도 되지 않나? 그거는 고양외고 애들이나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양외고는 어떻냐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수능이 100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가 한 절반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4등급, 3등급 나와도 그냥 교수님들이 딱 보고 뭐 외고에서는 등급이 뭐 이럴 수 있으니까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백석고에서 4등급이다 no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고라서 그래. 일반고라 어쩔 수 없어. 물론 백석고가 일반고에서 제일 좋은 학교고요. 그리고 자공고 된 거 알아요. 근데 특목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여 근방에서는 고양외고랑 운정고도 아니야 솔직히. 고양외고랑 국제고 정도 빼면은 고양외고랑 국제고는 그냥 수능이 다 1등급인 채로 들어온 애들이 절반이야.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 아니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사고, 특목고, 외고, 그러니까 특목고랑 전사고 정도 빼고는 성적 낮은 거에 대한 버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에 원했으면은 사실 특목고를 가는 게 맞는데 특목고를 간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경쟁 우위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속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백석고니까 백석고 네임밸류 때문에 3등급 맞으면 단학교 3등급 같이 쳐주지 않나요? 아니에요. 알겠죠? 교수님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또 되게 궁금한 게요. 저희가 AI 중점 학교잖아요. 그래서 백석고에서 정보만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정보만 잘 본다고? 정보만 잘. 답을 본인이 알고 계시지 않아요? 다른 걸 막 4등급 맞는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거는 약간 2등급 막 그런데 정보는 계속 1등급을 받고 있어요. 정보는 계속 1등급이고 어차피 한 번밖에 못 받을 텐데 1학기 하고 끝나는데 정보 1등급인 거 예를 내가 컴공을 가겠다. 근데 정보 1등급? 괜찮지. 그리고 세특도 막 뭐 파이썬으로 무슨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뭘 도와줬다 뭐 이런 거 써 있으면 뭐 괜찮지. 근데 방금도 얘기하셨는데 막 수학이랑 영어랑 막 이런 게 2등급, 3등급 막 이래. 근데 너 어디 가고 싶은데? 저 중앙대요. 그러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컴퓨터를 쭉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밀고 나가면 어디로 가게요? 컴퓨터 뭐 밀어 뭐 많이 밀어 열심히 미는데 근데 성적이 안 밀리는데 컴퓨터만 밀면 뭐해? 아쉽다고? 프로그래밍이 조졌으면 어떡해요? 프로그래밍을 조졌으면 어떡하냐고? 프로그램을 조졌는데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다고? 무슨 말이야? 이미 그 과목을 조져버렸어. 뭐 망쳤으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왜 컴퓨터 프로그래머 할 거 아니잖아. 조져가지고. 프로그래머 할 거야? 그럼 나 프로그래머 못해요. 저 적성에 안 맞아요. 근데 니네 이러면 돼. 적성에 안 맞아서 전 도저히 못 해먹겠더라고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진짜 발악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대신 저는 문학소년이라서
제가 이제 기깔나게 뒤지게 시는 진짜 잘 씁니다. 이러면 뭐 이런 거 있으면 돼요.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좀 커버가 되겠죠. 근데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교수님들이 제일 안 믿는 게 뭐냐면 했는데 잘 안 돼요. 교수님이 제일 안 믿고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생각해봐.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지? 대부분 다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안 했구나 이 새끼 이거. 그게 성적에서 다 보입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철학과 어려워요? 철학과. 철학과가 어렵냐고? 제가 소크라테스가 된다고. 질문이 혹시 백석중 학생 아니시죠? 일단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철학과가 어렵냐, 그러니까 철학과 가서 공부가 어렵냐, 철학과 가기가 어렵냐, 네, 이제 뭐 철학과 가기가 어려워요. 철학과 가기 쉽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취업이 뒤지게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너의 직장은 고대 그리스에 있을 거야.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취업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사학과, 철학과 이런 인문학과 안 가는 이유가 지금 많이 죽어요. 부산대 인문학과 개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달라요 지금. 경북대랑 부산대가 미달라고 있습니다 지금. 안 갈라 그래서. 뭐? 경제학과 있어요. 경제학과를 썼다고? 수학 못하잖아. 잘해요. 아 그래요? 경제학과 좋죠. 재밌습니다. 네. 더 없나요? 공부해야죠. 그렇죠. 아유 공부해야죠. 계속 병신 같은 질문만 하다가 마지막은 정답을 얘기하시네요. 아유,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너의 캐치프레이즈 알죠? 캐치프레이즈가 문구예요. 너네 이목을 탁 잡는. 그래서 우리 콩글리시로 캐치프레이즈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니셜리 너네 그 영어 이름을 이니셜이라고 하잖아. 맨 앞에 앞 글자 알파벳 쓰는 거. 이니셜이 맨 앞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끊긴 거예요. 부사예요, 부사. Initially the catchphrase less is more had a simple meaning. less 더 적은 게 is more 더 많다. 그러니까 적은데 많대. 적은데 많대. 자, 근데 그게 아주 간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first mentioned in Robert Browning's poem Andrea del Sarto. 콤마 끊겼잖아.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에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이 less is more가 그러니까 방금 이제 철학 가고 싶다는 좀 시연이가 얘기한 좀 뭔가 좀 철학적인 문구겠죠. 적은데 많다라고 하니까 it suggests that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요. less is more라는 말이 타동사의 목적이니까 접속사 대시고요. 접속사 대. 자 그럼 이렇게 끊어서 보면 suggest 뜻 뭐죠? 자 근데 그러면은 less is more가 제한을 한대. Everything simple is better and more beautiful than the complex and tangled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지금 현재 시제 썼죠. 그죠? 자 슈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좀 잘 들어. 강조하시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슈드가 뜻이 두 개예요. 제한하다만 아시면 안 돼요. 자 슈드의 기본적인 뜻은요. 넌짓이 드러내다입니다. 넌짓이 드러내다. 그러니까 대놓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유적으로 은은하게 쓱 이렇게 밑에 똥구멍 찔러듯이 그냥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suggest입니다. 써가 밑이란 뜻이거든. 밑으로 이렇게 쓱 찌른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넌짓이 제한하는 거니까 뒤에 접속사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 이 절의 주어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should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hould가 갖는 뜻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기 조동사 썼으니까 무조건 뒤에 어떻게 하겠어? 동사 원형으로 쓰겠죠? 근데 지금 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지금 should가 없으니까 be라고 안 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냥 주어 동사 순으로 가는 거야. 자, 이거 설명해 볼 사람. 자, 이게 바로 우리 지난번에 수업 들을 때 그거 알지? 선생님 마인드셋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 질문 기억나시죠? 자, 내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구조화가 없으면 니네 평생 제대로 못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잖아. 자, 그럼 얘네 둘이 서로 대립되는 거지. 차이가 뭐예요? should가 있냐 없냐의 차이네. 자, 그럼 조동사가 뭔데? 조동사가 뭐야? 조동사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니네가 조동사, 만약에 동사 도와준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동사만 정의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자, 조동사의 반대가 뭐냐면 그냥 동사만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 동사는 객관적인 걸 나타내는 거고요. 조동사는 주관적인 걸 나타내요. 왜 이렇게 나뉘냐면 얘네는 장사꾼들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꾼들은 자꾸 왔다리 갔다리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집이 맨날 바뀌겠지. 그래서 집이 맨날 바뀌니까 얘네는 어떻게 세상이 그래도 안 바뀌는 거랑 집이 바뀌면서 바뀌는 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유럽 애들은. 그래서 객관과 주관으로 나눠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농업국가라서 죽을 때까지 한 곳에 쭉 살거든. 그러니까 객관 주관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어차피 계속 세상이 고정돼 있으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럼 봐봐. 얘는 조동사 썼고 얘는 그냥 동사 썼잖아. 그럼 얘는 주관이고 얘는 객관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얘가 제안하다, 얘가 시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사하다, 암시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지원이가 딱 적절한 예시를 들었는데 수능 수학, 그 모의고사 수학 2등급인데 우리 학교에서 83등 했다라는 건 이를 통해 백석고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서제스트야. 그냥 대놓고 백석고 애들 수학 잘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백석고에서 2등급은 80등 정도밖에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서제스트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동사 원형, 그냥 동사만 썼잖아. 그러니까 얘는 서제스트가 시사하다, 암시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시사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다 간단하고요. 그리고 더 아름다워요. 뭐보다 복잡하고 탱글이 뭐야? 뒤얽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막 얽혀 있는 거 그리고 복잡한 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거야. 뭐가? 간단한 게, 심플한 게. 알겠죠? 그래서 너네 공부할 때 막 복잡하게 하면 안 돼. 되게 간단해야 돼. 절차가 되게 간단하고 공부할 게 딱 간단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한 거 다 꺼내봐 했는데 막 무슨 포켓몬스터 그냥 막 이만큼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딱 정리해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Nowadays. 근데 요즘에는 아까 initially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질문 뭐 내기도 참 좋아? 순서별 내기 참 좋지. 그래서 순서별 나온 거야.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initially 아까 맨 처음에는야 했잖아. 근데 이 말이 요즘은 자 그럼 요즘으로 넘어온 거야. 그래서 아까 보면 1, 2번 지문이 다 과거 시제로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this phrase is heard often, maybe even too often. 야, to는 뭐야? 지나치기라고 했지. 들려도 너무 지나치게 자주 들릴 정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but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근데 하지만 여전히 인식하는 거,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진주어고요. 그리고 여기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접속사 대시고요. 자, 그런데 하지만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깨닫는 게 참 중요한데 뭐냐면 The way of thinking that lies behind these words slowly extinguishes certain habits from our daily life. 자, the way of think that. 자, 이 that 뭐야? 뭐야 이거? 그럼 격. 그렇죠. 주격이죠. 그래서 that lies behind these words까지가 관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절의 접속사 대시니까 이 절의 주어, 이 절의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그냥 한 번에 싸잡아서 이거 아마 니네 학교였던 것 같은데. 자, 이거 분사로 바꾸면 뭐라고 하면 돼? 뒤에 스펠링. lying. 자동사니까 놓여있다. 그래서 이 말들 이면에 있는 생각하는 방식이 점차 extinguish가 뭐예요? 너네 소화기 있지? extinguish야. 꺼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야. 없애버리다 라는 뜻이죠. Certain habits from our daily life.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 이면에 사고방식이 놓여있다는 거야. 뭐? 적은 게 더 많다 라는 말이 우리가 우리 습관에서 특정한 습관을 없애준대. 왜 없앤다란 말 했죠? 왜 없앤다 그랬어? 이 말의 이면에 있는 사고방식이 우리 특정 습관을 없애버리도록 한대. 자, 그러니까 없애다니까. 자, 여학생분들 저 올리브영 가면 뭐 사요?
리무버 사시죠? remove, get rid of. 제거하다 한 요 정도만 쓸게요. 이나는 왜 extinguish란 말을 썼을까?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 less is more라 했잖아. less라며. 그래서 줄이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쓰잘데기 없는 습관들 있잖아. 그거 없앤다는 거야. 근데 그거 없애면 좋다 안 좋다? 더 좋다. 알겠지? 그래서 extinguish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가령 think about the heavy, massive radio receivers that existed back in the day. 너네 근데 라디오 만져본 적 있어? 그래, 너네까지 라디오 만져본 적 있어요? 그럼 안 만져본 사람 없는 거죠? 다 한 번씩 이렇게 딸깍 해본 거지? 그러니까 예전엔 라디오 겁나 컸잖아, 그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면 이 얘기 왜 한 거야, 굳이? 옛날에 컸던 라디오 수신기를 생각해보래. 그러니까 less is more를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걸 거 아니야? 자, 다음에 보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many of their buttons became viewed as extra and were removed.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라디오 수신기에 막 덕지덕지 붙어있던 버튼들이 서서히 뭐 하기 시작했어? 계속 뭔가 엑스트라, 쓰잘데기 없는 걸로 여겨져서 뭐 하기 시작했다? 제거되기 시작했다. 제가 왜 위에서 remove 잡아줬는지 알겠죠? 빈칸, 서술형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And with each reduction, 그리고 이 감소와 함께, 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these devices eventually developed 해서 S1, S2, V3 이렇게 보시면 돼요. Developed into the phones in our pockets.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언제 썼어? 초등학교 5학년. 몇 년이야? 2020. 2000. 초등학교 5학년 몇 년생? 2019년? 2019년이면 뭐야 너? 얘 민증 나중에 확인해라.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어쩐지 다 같더라. 자, 어쨌든 근데 그럼 옛날 쌤이 맨 처음 아이팟 터치였지 그때는 스마트폰이 2009년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나이 2009년에 제가 아이팟 터치 3였나 샀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좀 어때? 버튼이 좀 많았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 갤럭시나 아니면 특히 아이폰 가운데 버튼 있었잖아. 근데 지금 버튼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추장스러웠던 버튼들이 막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아니면 하나로 일원화되고 그랬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많았는데 이것저것 되게 많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씩 줄어들더니 이젠 그냥 아예 하나로 딱 줄어들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거 오아시스 있잖아. 2024년 맨 초창기 버전 10단계였어. 근데 지금 6단계잖아요. 그러니까 10단계 하니까 애들이 죽어나는 거야. 막 외부 지문 40지문인데 그러니까 10단계니까 400단계인 거잖아. 그래서 그때 백석고 1학년 애들이 지금 고3인 거거든. 그래서 오아시스가 9건인가 10건 나갔어요 그때. 토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봐. 6단계도 지금 숨 막혀 죽을라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줄이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줄였는데 니네가 성적이 더 올랐거든, 우리가. 그지? 그러니까 좀 extra는 불필요한이라는 뜻이니까 unnecessary가 되겠죠. 불필요한이니까. 위에다 쓸게요. 뒤에 뭐 있으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만 좀 잡아드리면 redundant, 불필요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extra 이거 안 좋은 말이라고. 부정어야, 부정어. 쓸데없는 말. unnecessary, redundant. unnecessary 스펠링. 자, 돋보기 모드 해드릴게요. 너네 수학에서 나머지 정리하지? 그 R 물론 같은 단어 아닌데 그 R이라고 보면 돼. residue가 나머지거든. 자, 그래서 the scale of the object became smaller. 그래서 지금 핸드폰도 보시면 작아졌고요. 특히 컴퓨터도 엄청 작아졌죠. 그리고 작아지다 못해. 그러니까 원래는 PC 컴퓨터 요만했던 게 점차 작아져서 이제 스마트폰까지 작아진 거잖아. 이제 스마트폰도 하나의 컴퓨터인 거니까. 그래서 the functions of the buttons got lost. 그래서
버튼의 기능들이 got lost.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뜻이죠. 사라졌고 in the three dot menus. 3닷이 뭔지 알지? 너네 특히 갤럭시 쓰는 사람 알 거 아니야. 밑에 그 버튼 3개잖아. 그지? 그래서 and multi-layered folders of our phones. 그래서 그리고 폴더들은 이렇게 누르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간소화가 됐다고. 근데 간소화가 되는데 더 뭐 했다? 더 좋아졌다. 알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끝. 그래서 저게 디자인, 현대 디자인의 이거 현대 디자인의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간소하고 깔끔하고 줄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디자인 철학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글의 이 번호 순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많을수록 좋다고 읽었다는 거죠.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히려 적을수록 더 좋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즉, 단순함이 훨씬 더 좋고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적을수록 더 좋다라고 하니까 뭐 통해서 서술형 낼 수 있겠어? 더 플러스 비교 끝구문 활용하면 되겠죠? 더 적을수록 더 좋다라는 뉘앙스로. 현대의 제품 설계는 많은 기능을 담아내는 것이 아닌 핵심으로 간추려 간단히 만드는 것으로 변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다는 numerous 쓰시면 되고요. 여러 개. 기술이 점차 정교해지고 발전해지는 거니까 sophisticated라는 단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을수록 더 좋다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만연하다. prevalent를 보시면 되고, 단순함은 simplicity. 자, 현대 모던은 다 아실 테니까 contemporary. 응축하다. condense. 네, 빨리 갔다 오세요. 2분 내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진짜 현대 제품 설계에 진짜 혁신을 만들어낸 건 뭐냐면, 예전에 니네 피처폰은 안 써봤죠? 너무 어렸을 때라. 피처폰 옛날에는 만약에 핸드폰 사면
제품 설명서를 같이 주거든요. 근데 제품 설명서가 두께가 이만해요. 그래서 제품 설명서 다 읽겠어요? 당연히 못 읽죠. 근데 특히 아이폰이나 요즘 갤럭시 사면, 그러니까 애플이 세상을 확 바꾼 건데 제품 설명서가 없어요. 있더라도 한 3-4장?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기도 했던 게 쓰는데 어려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쓰는데, 스마트폰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직관적인 거 펜이 아니라 손으로 찍게 하자 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얘기한 게 뭐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뭐 해야 돼? 제품 설명서로 다 설명해 줘야 돼. 근데 직관적으로 쓰기 쉽게 만들어주면 단순한, 그러면 대신 버튼을 엄청 줄여야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근데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차고 넘쳐졌죠. 그지? 심지어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그걸로 신분증도 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현대 디자인 설계 철학의 토대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 20번 질문 볼까요? 자,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너네 이번 3월 모의고사는 난 개인적으로 24번 지문 장문복합 빼고는 다 할만하다고 생각하거든. 24번이 좀 어려워. 그래서 한번 쭉. 자, 21번도 어렵진 않습니다. 자, 플라스틱, 우리랑 친숙한 플라스틱 얘기고요. 자,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e short but hidden history. 자, 우리는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짧지만 숨겨진 이야기. 뭐 이면에 behind the plastics industry and how it became.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understand의 목적어 1, 그 다음에 목적어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의미 단위는 이렇게 끊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일단 플라스틱 산업 이면에 있는 뭔가 숨겨진 우리가 잘 모르는 진실을 좀 파헤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플라스틱이 deeply rooted in our daily lives. 자, 플라스틱 일단 하물며 플라스틱 지금 안 갖고 계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요것도 플라스틱이고요. 지금 안경 칩도 플라스틱이고요. 저 지금 사이다도 플라스틱이고, 지금 감귤사랑 저것도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안 갖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깊게 자리 잡은 거죠. 플라스틱 없으면 큰일 나죠. 그지? 자, 그러면 깊숙이 처박다 영어로 뭘까? embed라고 하면 돼요. 특히 여기 D 2번 써야 되니까 스펠링 유의하시고요. embedded. So before 플라스틱이 있기 전에 people lived more sustainably with far fewer waste problems than we face today. 자, 지금 쓰레기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심지어 플라스틱은 무슨 문제까지 있어요? 너네 이거 중학생 때 아마 내신 대비하면서 봤을 텐데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 자,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뭐예요? 미세 플라스틱.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자꾸 특히 물에 있을 때 이게 쪼개지고 분해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누가 먹어? 네가? 혹시 해양에서 사세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참치 먹지 말라 하잖아. 참치가 이따시만 하잖아. 걔가 이제 다 처먹는 거잖아. 그 조그만 물고기들. 그럼 이제 그거 물고기들 미세 플라스틱 먹고 그거 참치 초밥으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치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하게 살았다라는 건,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좀 더 환경에 해를 덜 끼치면서 살아서,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자, 비교급 수식이죠. 훨씬 더 적은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더 친환경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However, 하지만 after the invention of plastic, 그래서 근데 그리고 플라스틱이 좋은 게 뭐냐면 대량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야? 되게 싸. 그죠? 심지어 저는 오늘도 플라스틱을 썼죠. 저는 오늘 메가커피 가서 커피 사 마셨으니까. 그래서 특히 빨대, 그죠? 이런 것들 지금 다 우리가 일회용품으로 소비를 한 거잖아. 그래서 플라스틱의 발명 이후로 Its rapid adoption during World War II. 자, 2차 세계 대전 동안에 adoption 무슨 뜻? 채택, 적응은 adaptation, adapt야. 이게 채택이란 뜻이에요. 자, rapid니까 급격한이잖아. abrupt, swift 라는 단어로 좀 바꿀 수 있겠죠. 급격하게. 아니면은 급진적인이라는 뜻에서 radical도 괜찮습니다. radical. And its explosion into consumer goods.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들이 쓰는 것, 특히 지금 메가커피의 저 플라스틱 컵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이야. 겁나게 많이. 그래서 플라스틱은 접속사잖아. 여기서 그냥 끊긴 거야. 그래서 얘가 주어야. 알겠지? 플라스틱은 이제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만연한 영어로 뭐라 했어? P로. prevalent 쓰면 된다 했지. 아니면 지배적이다라는 뜻에서 dominant 쓰면 돼요. 그렇죠? 자, 이제 플라스틱을 여기저기서 막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러분들 에어팟, 그다음에 갤럭시 버즈라고 하지? 버즈 이런 거 다 플라스틱이잖아. 그래서 the growing industry came to symbolize the convenience and prosperity of the American dream. 그래서 특히 아메리칸 드림 혹시 알아요?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잖아. 그래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한 거거든. 요즘은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코리안 드림이래. 요즘은 한국이 또 좀 그런 위치로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나라 가서 내가 기회를 잡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 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있어서 편리함과 뭐를? prosperity, 번영을 상징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차고 넘치니까. 그죠? 그래서 너네 미국 애들 우리 재활용 정말 열심히 하잖아. 근데 진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게 미국 애들 어떻게 하냐면 특히 너네 쉐이크쉑 가본 적 있어요? 쉑쉑쉑쉑쉑쉑쉑 버거. 거기 가면 쓰레기 받잖아 직원이. 그럼 그냥 때려박는 거 알지? 그냥 들이부어 그냥 쓰레기통에다. 미국 애들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재활용 안 하고요. 그냥 다 갖다 버려요. 그냥 종량제에다가 그냥 버립니다. 그냥 다 때려박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면 뭐해? 3억 5천이 지금 쓰레기 그냥 다 갖다 버리는데. 그래서 This dream came with a price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대가와 함께 왔다는 건, price는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당연히 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흐름이 뒤집혔죠. 그래서 over time people began to notice the environmental impact.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차 뭘 느끼기 시작했어? 이게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번 22년인가에 한번 우리 그 환경부에서 하려다가 욕 오지게 먹고 안 한 거 있어. 그 뭐지? 이렇게 이거 메가커피 먹잖아. 그럼 이거 보조금을 받는 거야. 한 500원? 하고 니네가 마신 다음에 비우고 세척해서 메가커피 갖다 주면 거기서 내가 냈던 보조금 500원 다시 반환 받는 거. 요거 하려다가 욕 오지게 처먹고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너네 한동안 요거 종이 빨대로 바뀌었었잖아. 빨대 못 쓰게 했거든. 그래서 불편함이 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세상을 망치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서서히 저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the early seeds of today's environmental movement were planted. 자, 요거 수일치 조심해야겠죠? 주어는 누구예요? movement가 아니라 early seeds가 되죠. 그래서 수일치 유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자, movement는 무슨 뜻이야? 그냥 movement 하면 움직임, movement 하면 사회 운동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운동.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때 쓰는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의 환경 운동에 초석이 되었다라는 거죠. 초기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기반이 되어줬다라는 뜻이야. 기반. 그러니까 초기의 씨앗, 즉 기반이 되어줬다는 거니까 무슨 말이야? fundamental이랑 같은 말이죠. 근본적인, 기반이 되는 이라는 뜻이니까. 자, 하지만 the plastics industry was quick to counter these concerns. 자, 여기 이제 문장 삽입 조심해야죠. 근데 플라스틱 산업이 어떻게 했대? 뭐 하려고 했대? 재빠르게 이러한 염려, 걱정을 카운터, 무슨 말? 반박한다는 말이죠. 반박. 자, 그러니까 카운터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반박하다니까. contradict 내지는 dispute. 다 반박하다란 말이에요. 하나 더. refute. 플라스틱 업계가 당연히 가만히 있겠어? 돈 잘 벌던 거 지금 못 쓰게 하니까 어떻게 이제 가서 로비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걱정은 다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너네 종이빨대 있었을 때 종이빨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혹시 여기 전 종이빨대가 너무 좋던데 혹시 있어요? 그럼 공공의 적 있습니까? 종이빨대 다 불편했잖아. 그러니까 종이빨대로 다 바꾸니까 이제 서서히 무슨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어? 종이빨대가 오히려 더 환경을 해친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의견을 옹호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을 계속 형성하는 거야, 플라스틱 업계가.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콤마로 끊었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launching campaigns that presented recycling as the solution to all our problems. 그러니까 플라스틱 안 좋은 거 알잖아. 그치? 플라스틱이 환경에 안 좋은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플라스틱 업계도. 알겠지? 그래서 요거 내용 파악으로 낚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플라스틱 업계는 플라스틱이 오히려 환경에 나쁜 게 아니다라고 반박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재활용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나쁜 건 반박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재활용하면 괜찮다라고 유도를 한 거죠.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하면 안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고, 이거 마찬가지 that presented는 그냥 뭘로 줄이면 돼요? presenting으로 분사구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빈칸이나 내용 파악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업계가 자기네 입지가 줄어들 걸 우려해서 오히려 뭐를 들이밀었다고? 재활용하면 된다라는 말로 들이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they는 누구예요? They pushed the idea that. 시연아, 저기 they 누구야? 플라스틱 업계야? 아니면은 환경운동가야? 그렇죠. 플라스틱 업계죠. 지칭 추론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플라스틱 업계 얘기한 겁니다. 플라스틱 산업. 지칭 추론 조심하세요. 그래서 they pushed the idea. 자, 얘네는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밀었대. 자, 그러면 무슨 아이디어인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안 봐도 무조건 동격 접속사 되실 수밖에 없어요. 무슨 아이디어인지 설명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끊어서 보면 pollution was the fault of consumers. 그래서 플라스틱 업계가 잔대가 잘 굴린 거죠. 오히려 저걸 누구한테 전가한 거야? 플라스틱의 문제를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전가시킨 거야. 그래서 오염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쉑쉑버거 직원이 다 때려박았으니까 그런 거야. 재활용시키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플라스틱을 쓸 명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ot the corporations flooding the market with plastic. 자, 요거는 분사구가 corporations, 회사 꾸며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만약 관계절로 다시 틀면 which flood로 바꾸면 되겠죠. 관계절로. 자, flood는 너네 홍수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시장을 오염시킨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람시키다는 결국 폴루트, 오염시키다는 같은 말이죠. 빈칸 찾아 쓰는 서술형 유의하시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환경 문제 해결이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오히려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에 없는 말로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보죠. 현대인은 플라스틱의 발명 덕분에 훨씬 더 빠른 수준으로 문명 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었다. 근데 문제는 하지만 플라스틱의 과다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과용으로 인하여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다. 지원아, 너 여기다 연결사 뭐 쓸래? 여기다 연결사 뭐 쓸까? 게다가 하지만 그러므로 뭐 쓸까? 심각해졌잖아, 그지? 근데 문제 해결 내가 아까 뭐라 했지? 더 어려워졌다 했지. 왜? 게다가 플라스틱 산업이 자신의 존속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저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양날의 검. 현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있다. 고도화하다, 어드밴스 쓰면 되고요. 과다하다는 excessive 쓰시면 돼요. severe, serious는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심각하다. 네? 어디요? 빠른? 훨씬 더 빠른 수준으로 문명 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었음. 아니면 수준을 두 개로 연타로 썼네. 그냥 더 빠르게라고 해도 돼요. 빠르게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 disastrous, 끔찍한, 재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위험한이라는 뜻에서 hazardous 또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사의, 끔찍한이라는 뜻이고요. hazardous는 위험한이라는 뜻이고, severe는 극심한, 가혹한이라는 뜻이에요. 방해하다, hinder, impede, obstruct. 자, 양날의 검, double-edged sword 쓰면 되고요.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환경 문제와 관련된 지문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오니까 같이 엮어서 보셔야 돼요. 저해시키다. 자, 오늘 조금 중요한 단어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compromise. 자, 이 정도만 잡을게요. 몇 가지예요? 일단은 21까지는 꼭 가야죠. 그리고 클리닉 때 비대면 강의 듣게 하면 너네 저기 집중 잘 못하니까 금요일에 24번 진도까지는 다 빼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21번 지문까지는 무조건 공부해 오셔야 돼요. 이다음 compromise 뜻 뭐야? 혹시 아는 사람 compromise? compromise 뜻 너네 이거 타협하다라고 외운 적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타협하다라고 좋은 말만 알면 안 돼. 너네 develop이 뜻 뭐야? develop이 발전하다잖아. 얘들아, 안 좋은 뜻도 있어. 지금 이란이랑 미국 전장 상황, 전황 더 안 좋게 더 내려가고 있잖아. 이것도 develop이야. 그래서 모든 단어는 좋은 뜻, 안 좋은 뜻 둘 다 있어요. 그래서 compromise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원이한테 저는 다음 주부터 영어 단어 1,500단어씩 외우자. 콜?
1,500단어씩 외우는 거 어때? 아 싫대요. 그래서 그럼 900 했을 때 지원이가 콜 이러면은 이게 컴프로마이즈야. 그러니까 난 1,500을 외우게 하고 싶은데 지원이는 300을 외우고 싶어. 근데 900으로 합 1에서 타협하다야. 그러니까 내 거를 내줘야 돼. 컴프로마이즈는. 자 그러니까 내 걸 내줬으니까 좋아 안 좋아? 좋다고? 내놔 그럼 시켜. 얘들아 안 좋아지지. 아, 내 이득을 내줬는데 어떻게 좋아? 혹시 뭐 마더 테레사는 아니잖아요. 아 제가 기분. 네 거예요, 네 거. 그러니까 네 걸 내줘야 된다. 아, 그러니까 너한테도 해줄게. 단어 내가 그럼 내일부터 1,500단어 와. 외워. 그러니까 이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컴프로마이즈는 타협 좋겠으면 타협하다, 안 좋겠으면 저해시키다, 손상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아 미안해. 하나만 더 잡을게. 여기 왜 내가 안 잡았지? undermine. 이것도 꼭 외우세요. 이것도 저해시키다, 손상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너 이거 단어 다 외워야 돼. 특히 요거랑 요거 진짜 많이 나와. 알겠지? 그냥 오늘 딱 수업 컨셉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어법은 거의 안 나오고 지금 단어만 주구장창 나오지? 단어 진짜 많이 외워야 돼. 여기 단어 밭이야.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0분만 더 하면 돼. 조금만. 이거 너네 고2 가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저 토마스 콘이라는 아저씨 있어. 그래서 요게 그 고2 모의고사에 뭐 있냐면 너네 내년에 아마 시험 범위일 거야. 너네 올림포스 쓰니까. 정상과학이라고 있어요. 정상과학. 그러니까 normal science.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러다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잘 봐요. As Kant proposed, 컨이라는 아저씨가 제안했듯 our propositions. proposition은 그냥 명제란 뜻이야. 명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명제가 자 그러면 수일치 주어가 propositions니까 그래서 수일치 조심하시고 자 인베드 아까 실컷 잡아줬는데 인베드 나왔죠 그지? are embedded within paradigms.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명제들이 다 뭐 안에 있다? 패러다임 안에 있대. 그러니까 패러다임 다 패러다임 한 번씩 콩글씨로 얘기해 본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류가 되는 설명을 패러다임이라고 소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roughly는 무슨 뜻? 그치 거친 그리고 대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막 끈끈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대강 느슨하게. 그래서 roughly a network of interrelated commitments to a particular theory. 그래서 지금 요거는 콤마 해서 패러다임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요 동격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설명하는 명제들이 다 패러다임이라는 거에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즉 뭐냐면 대강 어떤 특정 이론에 있어서의 그 다음에 특정 주제 문제에 있어서의 개념 그리고 methodological method가 너네 방법이잖아. 방법론적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론적인 자 practiced 그럼 practice 연습 practice 관행 알겠지? 그래서 살 수 있게 했잖아. 방법론적 관행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commitment 연관된 상호 약속이라고 돼 있죠. 그지?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굳이 쓸데없이 어렵게 얘기했는데 어떤 특정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것의 이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져와야 되는 개념 예를 들면 파이는 3.1415고 어쩌고저쩌고 같은 거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실험을 할 때는 1 뭐하고 2 뭐하고 3 뭐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상호 연결된 뭐? 약속이래. 이게 뭔 말이야? 상호 연결된. 자, 이 상호 연결된이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요. 뭐라고 하면 될까? 야, 패러다임이잖아. 그럼 네가 생각한 거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면 돼, 안 돼? 그건 패러다임이 아니지. 그래서 상호 연결됐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수성이가 생각한 게 같다라는 거야. 파이 했을 때 3.14로 푼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유니버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인,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그리고 commitments라고 돼 있지. 그럼 그러한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패러다임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정했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지? 그래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약속이란 뜻이야. 어디 한번 독해의 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약속이 곧 뭐를 얘기하기도 할까요? 혹시 얘기해 볼 사람? 자, 논술 문제예요.
아까 뭐 논술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인문 논술로 대학 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걸 통해서 이 문장에 없는 정보 생산해서요. 창출해 보세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패러다임은 힌트 줄게. 패러다임은 뭐뭐하다 속성이. 맞추면 메가커피 사줄게요. 자, 다들 생각하는 척 하는 것 같아서 랜덤으로 저랑 눈 마주치면 딱 그 사람 시키니까 그 사람 무조건 저한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30초 후에. 수성아. 보편적이나 보편적인. 써 있잖아 저거는. 없는 거.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패러다임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지. 약속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을 태양계라고 해요. 근데 지금 명왕성 어디 갔어요? 쫓겨났잖아. 수금지와 목토천해잖아. 패러다임은 바뀌네. 패러다임은 늘 바뀔 수 있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알겠죠? 패러다임은 가변적이다. 자, 얘들아 가변적 영어로 뭐라 그랬어? 지난번에 했잖아. variable. 자, 그러면 가변적이지 않은 invariable. 그러니까 나라면 이거 어휘 문제 해서 딱 invariable 딱 조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들 탈탈 털리는 거지. 방금도 너도 모르게 패러다임은 안 바뀐다라고 했잖아. 뭔가 과학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진리로 중력가속도 숫자 몇 곱해요? 9.8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9.8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걸 정답이라고 믿고 있지만 갑자기 지원이가 한 90대 됐을 때 얘들아 알고 보니까 9.8이 아니었어. 8.6이었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계속 바뀐다고요. 너네도 중학생 때 그렇게 배웠다며? 그 혀 위치에 따라서 그 맛 다르게 느낀 거. 내가 그것이 얼마나 배신감 느꼈는 줄 알아? 그거 쓴맛 안 느끼려고 맨날 얄량 먹을 때 맨 끝에다 이렇게 해서 삼켰는데 이렇게 뻘짓하고 하냐. 그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늘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when scientists undertake research, 만약에 과학 연구를 떠맡아서 수행을 한다. 자, 수행하다는 conduct 써도 되죠. They do so from within a specific paradigm. 그러면 어떤 특정 패러다임 이내에서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지문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쿤에 따르면 과학의 패러다임은 진보적이야, 보수적이야? 보수적이죠. 이내에서만 해야 되잖아. 그지? 왜? 뭐 이렇게 좋아해?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이 어렵다고? 보수적이니? 보수적이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만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게 보수야. 그러니까 과학의 패러다임은 상당히 보수적이다라는 거죠. 영어로 conservative라고 해요. 아주. conservative. 보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So even the most exact measurements are only sensible from within that paradigm. 자, 어떤 특정한 측정이 오직 말이 되려면 뭐 해야 돼? 패러다임 이내에만 있어야 돼. 패러다임 벗어나면 그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무조건 안에만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 보수적이냐고 얘기한 거야. 자, sensible 뜻. 그건 sensitive야. 민감하는. 자, 그러니까 혼동어휘 조심하시고요. sensible은 뜻이 뭐예요? 현명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치에 맞다. coherent. 명료한이란 뜻이에요. 말이 되는. 아니면 뭐 understandable 뭐 이런 거 써도 되죠. 근데 understandable은 다 아실 테니까. 자, 그러니까 니네 학교 이제 이거 박스형 어휘로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위딩 같은 걸 바꿔. 반이어로 바꾸고 여기다 센서블 해놓는 거야. 그럼 외운 애들 다 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스 주변 읽고 풀어야 돼. 그냥 박스만 보고 오 여기 센서블이었지 참 이러면 망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파이널 때 다 저런 문제 만들어. 파이널 때.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항상 평균 점수가 50이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서 좀 고득점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파이널 점수랑 비슷하게 나온 경우가 너무 많았으니까 파이널 잘 볼 수 있게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벌써 5주 차예요, 우리.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자, for example, I look into a microscope. 마이크로가 조그맣다는 뜻이야. 현미경으로 보는 거. 그래서 현미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tells you nothing. 자,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묶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너한테 안 보여준다? 안 알려준다? 뭐 하지 않으면 너가 이미 inform이 뭐냐면 알려주다야. informed니까 누군가가 알려서 알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어떤 패러다임에 대해서 미리 학습, 사전 학습을 안 한 상태면 현미경 보고 뭘 하겠냐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 과학 실험 하기 전에 무조건 뭐예요? 이론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실험 투입시키잖아. 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해됐죠? 자, the nature of the instrument. instrument는 뜻 악기가 아니고 여기서 도구란 뜻이야. 도구. 과학 도구, 실험 도구. 그리고 nature 또 자연 하지 말고 이거는 본질, 본성, 타고난 성질. And what you're supposed to be looking at. 자, 이 what은 뭐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대명사 아시죠? 그래서 너가 뭘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 너가 들여다보기로 한 것과 도구의 본성, 타고난 성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제대로 쓸 수 있다, 도구를. 따라서 what we call major progress,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죠? 주어 역할인데 call, 이거 목적격 보어잖아. 목적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우리가 주요한 과학에서의 progress,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계대명사 what은 원칙적으로 단수 취급. is not a movement from a less to a more accurate paradigm. 얘들아, 내가 아까 무브먼트에 나와봐갔지. 이거 사회운동할 때 그 운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어떤 걸로 움직여 간다. 그러니까 세상이 확 바뀐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덜 정확한 거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라면 이거 밑줄 의미 추론 문제 낼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 야, 덜 정확한에서 정확한이면 기존 패러다임이라는 거야?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거야? 기존 패러다임의 개선을 얘기한 거지. 얘들아, 이거 잘 봐. 내가 밑줄 추론 문제를 했지. 밑줄을 여기까지만 그어. 그러면 뭐야? 기존의 패러다임 발전이야. 근데 나까지 밑줄 그으면 뭐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 전환되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밑줄 추론할 때 요거 조심해야 돼. 밑줄 어디까지 그었는가. 이해됐어요? 이거 진짜 조심해. 알겠죠? 이 문장 100% 나옵니다. 학교에서 수업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하세요. 저거 만약에 저기 부분 내용 가지고 강조하셨다. 그럼 저랑 똑같이 생각하신 거니까 100% 의미 추론 문제 나올 거고요. 100% 낚시할 겁니다. 알겠죠? 밑줄 잘 봐야 돼. 넘어갈게. 자, 요 두 문장 진짜 중요해. rather, 오히려. 그래서 여기가 너네 삽입 문제였잖아. 모의고사에서. 오히려 it is a horizontal shift from one ways. 얘들아, horizon이 뭐야? 수평선. 그러면 수평의 반대가 수직이잖아. 수직 영어로.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vertical 내지는 위계란 뜻에서 hierarchical, 위계적인.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더 좋아진다는 거.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 안에서. 그래서 과학이 발전한다는 건 뭐예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가다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 고전역학, 양자역학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전환을 한다? 수평적 전환을 한다. 그러니까 from one way of seeing the world to another.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평적 전환이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지구 네모나다고 믿으신 분 있어요? 아르테미스 저 지구위성 찍은 거 보여주게. 지구 네모나다 믿는 미친놈 없죠 여기? 그러니까 지구가 네모나다는 거에서 지구는 알고 보니까 직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지구는 둥글다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for 쿤에겐텐 the scientist with the new paradigm sees differently from the way he had seen before. 그가 그 전에 봤던 거랑 완전히 달라야겠죠. 완전히. 자, 그러면 U는 또 시연아 N 새로운 노벨은 노벨상이야. 자, novel 알겠지? 너 미국 가갖고 노벨 이러면 미친놈인 줄 알아요. 알겠죠? novel. 그리고 differently 완전히 다른 거잖아. distinctly 별개로 구별되어 라는 뜻이에요. 21번 지문 100% 출제될 거고요. 이거 제대로 공부하세요. 특히 내용 위주로. 네. 지금 가야 되는데. 누구요? 박시. 네네. 지금 그 남은 거. 과제 보여주세요. 특히 듣기 꼭 해오라고 했어요. 네. 네. 자, 과학은 뭐에 따라서만 실험해야 돼? 주어진 패러다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패러다임은 사회적 합의의 개념이기에 과학이 발전하며 바뀔 수가 있다. 특히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과학의 주류 개념을 뜻하는 패러다임은 수직적 변화가 아닌 수평적 변화를 통해 계속 바뀐다. 내에서만 제한된 거니까 restricted, constrained, modify, alter. 합의는 agreement 쓰면 되는데 consensus 알려드릴게요. consensus, 의견의 일치, 만장일치라는 뜻입니다. consensus. existing. 예전엔 established. 주류는 mainstream. horizontal이랑 잠깐만. horizontal은 저기 있네. 그리고 vertical, horizontal.
그래서 계속 consistently, permanently. 다음 주엔 유반이어도 외우셔야 돼요. 단어 기본 단어 꼭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힘듭니다. 유반이어 최대 400단어, 최소 250단어 이상 나가요. 자, 오늘 세 지문은요. 내용 정말 중요하고요. 내용에 얹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어휘. 특히 어휘를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21번 지문은 내용조차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뭐 안 보이거나 질문 있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진도 다 끝나니까 꼭 수요일에 클리닉 포함해서 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주 클리닉 때는 문제풀이 위주로 좀 나갈 거니까 오아시스 학습 밀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 된 거 있으면 다 하고 가시고요. 특히 늦게 오신 분들, 단어 못 보신 분들 가서 다 하고 가세요. 수고들 많았습니다.